버리세요. 어머님.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터미널 3층 대합실 앞 며느리 박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시어머니 이정순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있는 보자기 꾸러미를 향해 있었습니다. 낡은 면 보자기 사이로 붉은 국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68세의 그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버리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미선은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냄새 나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요.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 김도연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미선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새벽부터 담그신 건데. 미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굳이 이런 걸 들고 오시냐고요. 마트에도 다 있는데. 정수는 꾸러미를 가슴께로 끌어안았습니다. 보자기 천이 손등에 스쳤습니다. 오래되어 보풀이 일어난 천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그냥 김치냐? 내가 좋아하던 무김치를 덜 맵게 담가온 거야. 제사상엔 우리 손맛이 있어야 한다고 도연이가 그랬잖니. 미선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얇은 금줄이 손목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편하게 가시면 안 돼요?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신경 쓰는 건 김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체면이었습니다. 격이었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정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실렸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시선을 오갔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제사를 앞두고 작은아버지, 고모, 사촌들까지 시골집에서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일단 버스부터 타자. 출발 시간 다 됐어. 도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승강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수는 꾸러미를 두 손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안에서 김치 담은 통이 서로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미선은 몇 발짝 앞서 걸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딱딱거리며 바닥을 쳤습니다. 뒤에서 걷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는 듯 빠르게 걸었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자 버스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짐칸을 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의 꾸러미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거 짐칸에 넣을까요? 정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안고 갈게. 미선이 뒤에서 작게 혀를 찼습니다. 그 소리가 정순의 귓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손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버스 안은 이미 절반쯤 찬 상태였습니다. 도연과 미선은 앞쪽에 나란히 앉았고 정수는 뒷자리 창가에 혼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선은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꺼풀 위로 짙은 아이섀도가 발려 있었습니다. 입술엔 선명한 붉은색 립스틱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성껏 화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장 및 얼굴엔 피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가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줄기를 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남의 눈이 그렇게 무서운가? 시어미 얼굴보다 모르는 사람 눈치가 더 중요한가?
그녀의 손이 꾸러미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보자기 천이 손가락 사이로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낀 사람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운해하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서러워하셨습니다. 그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속도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회색빛 하늘, 젖은 아스팔트,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 버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정수는 무릎 위 꾸러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그저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소금에 절여둔 배추를 새벽 4시에 일어나 헹구고 양념을 버무린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입맛에 맞게 덜 맵게 담근 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은 냄새가 되어 창피함이 되었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또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남편 고모들이 자기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요즘 며느리들은 하고 수군거리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냄새나는 김치부터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휴게소까지는 아직 5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순의 무릎이 꾸러미에서 희미하게 김치 냄새가 풍겼습니다. 익은 배추 냄새, 젓갈 냄새, 마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버스 안 공기와 섞였습니다. 미선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더 깊숙이 창가로 몸을 기댔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3년간 며느리와 함께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난 날 며느리는 공손했습니다. 웃으며 인사했고 손도 꼭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차가워졌고 눈빛이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알아주겠지. 정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아직 터지지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한 건 1시간 뒤였습니다. 빗줄기는 더 굵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펼치며 분주하게 휴게소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수는 꾸러미를 꼭 안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미선은 이미 몇 발짝 앞서 걸어가고 있었고 도연은 어머니 뒤에서 우산을 펼쳐 들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내려가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씩 내딛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계단 끝자락에서 그녀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며 꾸러미를 잡은 손이 풀렸습니다. 아이고! 정순의 외침과 함께 보자기 꾸러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치통 뚜껑이 열렸고 붉은 김치 국물이 콘크리트 바닥 위로 번졌습니다. 무김치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졌고 국물은 빗물과 섞여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으로 김치를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연이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정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김치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젖은 바닥을 더듬었고 빗물과 국물이 섞인 물기가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선이 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엉망으로 흩어진 김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여자 둘이 수군거리며 지나갔고 젊은 남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비켜갔습니다. 진짜 왜 이러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로 바닥에 앉아 있는 그녀의 눈에 미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장한 얼굴 위로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피하게 왜 이래요, 진짜. 미선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김치 국물을 피해 움직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휴게소 입구에 서 있던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멈춰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고 편의점에서 나오던 대학생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선아, 진정해. 엄마가 실수하신 거야. 도연이 아내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실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가져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냄새 난다고 창피하다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김치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붉은 국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라도 더 주워 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냄새 역겨워요. 제발 그만하고 버리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정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엔 짜증과 혐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으로,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무릎을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정수는 조용히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을 치마에 닦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서운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알았다. 정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김치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4시부터 담근 김치, 며느리 입맛에 맞게 덜 맵게 만든 무김치, 정성껏 싼 보자기. 그 모든 게 바닥에 엉망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근처 휴지통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김치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젖은 보자기도 구겨서 함께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하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김치를 치우고 바닥에 흐른 국물을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이쪽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당연한 말을 한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정수는 모든 걸 치우고 나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무릎에 흙과 물기가 묻어 있었고 손끝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손 좀 씻고 갈게. 나 신경 쓰지 말고 먼저 타 있어. 금방 갈게. 도연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같이 갈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손만 씻으면 돼. 너희 먼저 자리 잡고 있어. 버스 놓치면 안 되잖니.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지만 정수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금방 간다. 미선은 이미 휴게소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한 번 더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먼저 타 있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정수는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도연이 휴게소 밖으로 나가는 걸 확인한 후 그녀는 천천히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이 유난히 느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걸음처럼요. 화장실 앞 세면대에서 정수는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옷, 흐트러진 머리, 지친 얼굴.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닦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버스 승강장이 아니었습니다. 휴게소 반대편 출구였습니다. 밖에서는 도연과 미선이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어머니가 오는지 확인했지만 사람들이 많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금방 오시겠지? 미선은 대답 대신 창가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버스 출발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다시 창밖을 내다봤지만 정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만 씻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금방 오실 거야.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문이 닫혔고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정수는 휴게소 맞은편 건물 그늘에 서서 떠나는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버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를 확인하려던 순간 그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뒷좌석 창가 어머니가 앉으셨을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설마.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안을 살폈습니다. 앞좌석부터 뒷좌석까지 고개를 돌려 확인했지만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미선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안 보여. 미선은 눈을 감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잘 찾아봐요. 다른 자리에 앉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안 계셔. 미선이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버스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음 차 타시겠죠. 그 말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전화번호를 누르고 귀에 갖다 댔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시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갑자기 이러실 분이 아니야.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김치가 쏟아졌던 순간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 버리라고 역겹다고 했던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연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스 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휴게소에 연락할 수 있나요? 제 어머니가 못하신 것 같은데요. 기사는 백미러로 도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는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통화 후 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휴게소 쪽에서 확인했는데 대합실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냄새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주저앉듯 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엔 어머니에게 건 전화가 10여 통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통화 연결 실패였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연은 결심한 듯 휴대폰을 들고 112를 눌렀습니다. 네, 112입니다. 저 실종신고 하려고 합니다. 제 어머니가 휴게소에서 행방불명 되셨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황실 직원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침착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실종되셨나요? 오늘 오전 11시쯤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요. 화장실 간다고 하셨는데 버스에 안 타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어머님 성함과 연세, 인상착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정보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나이, 키, 입고 계신 옷, 특징들. 말하는 내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해당 휴게소와 인근 지역 수색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 상황 파악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선은 남편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미선아.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는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김치가 쏟아졌을 때 아내가 했던 말들, 냄새 역겹다고 버리라고 했던 그 말들,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김치를 주워 담던 모습. 미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감싸지 못했습니다. 중간에서 눈치만 보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밭과 산과 작은 마을들. 그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버스 안 두 사람의 마음은 어지러웠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혹시 다치신 건 아닐까? 무사하신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시어머니를 대했던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후회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종착지를 향해 계속 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 왜 떠나신 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로요. 버스가 종착지 터미널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였습니다. 도연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미선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일단 경찰서부터 가봐야겠어. 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터미널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논밭과 산이 펼쳐졌지만 도연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서둘러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실종 신고한 김도연입니다. 어머니 소식 들어온 게 있을까요? 데스크 경찰관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담당 형사를 불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가 나와 도연과 미선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엔 CCTV 영상이 일시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휴게소 관할 경찰서에서 CCTV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이분이 어머님 맞으십니까? 형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순이 휴게소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형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정수는 휴게소 뒤편 도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정해진 사람처럼요. 보시다시피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확실히 목적이 있는 걸음이에요. 도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디로 가신 건가요? 그쪽 방향으로 가시면 인근 마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현지 경찰이 수색했는데 현재 그곳에 계신다고 합니다. 복지회관이요? 도연이 되물었습니다. 미선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원봉사? 그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지금 전화 통화 가능할까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복지회관으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정순과 연결되었습니다. 형사가 도연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복지회관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맞죠? 저 도연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나다.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말도 없이 어디 가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걱정 끼쳤구나. 하지만 정순의 목소리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모시러 갈게요. 안 와도 된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아버지 제사인데 친척들이 다 모여 계시잖아요. 알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그래도 나는 너희들과 같이 버스 타고 가고 싶지 않았다. 제사는 너희끼리 지내. 나는 여기서 할 일이 있어. 나중에 갈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엄마. 도연의 외침이 허공에 울렸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뒤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형사에게 돌려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선은 남편의 옆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희들과 같이 버스 타고 가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일단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은 모시고 가지 않으시나요? 나중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맑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도연은 다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엄마를 제대로 감싸드렸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미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냄새 난다고, 버리라고, 역겹다고 했던 그 말들. 미안해, 엄마.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못했어. 도연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선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게 만들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택시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골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친척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택시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큰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연의 시골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작은아버지, 고모, 사촌들까지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모두들 한복을 차려입고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고모가 가장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아, 왔구나. 언니는? 고모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도연과 미선에게 쏠렸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늦으신데요. 늦으신다고? 오늘 제사인데? 고모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언니 어디 계시는데? 도연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도연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복지회관에 계십니다. 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복지회관? 거기는 왜? 작은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봉사활동 하신다고. 나중에 오신답니다. 고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같이 버스 타고 온 거 아니야?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선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도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언니 혼자 오시게 한 거야? 너희는 같이 안 온 거야? 아니, 그게... 도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설마 형수님 버스에 못 타신 거야? 그 말에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게소에서 어머니가 버스에 못 타셨어요.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고모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휴게소에서 뭐 하시다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김치를 떨어뜨리셨어요. 김치? 네. 제사에 올릴 김치를 가져오셨는데 휴게소에서 떨어뜨리셨어요. 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우시다가 버스를 놓치신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미선을 돌아봤습니다. 미선 씨,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미선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모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대답 좀 해봐요. 그때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고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이 내가 뭘 잘못했어. 분명 뭔가 있었던 거잖아. 고모는 미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선 씨,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김치 버리라고 했어요.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고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김치를 버리라고?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냄새 난다고, 창피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고모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른을 그냥 두고 오다니, 그게 말이 되나? 사촌들은 말없이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고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화나서 복지회관으로 가신 거구나. 미선 씨한테 서운해서.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작은아버지, 고모,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도연아, 내가 뭘 말려. 미선 씨가 어른한테 함부로 한 게 문제지. 고모가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미선을 돌아봤습니다.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당의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언니 모시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고모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차 키를 꺼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서 모셔오자. 도연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가다가 길이 엇갈릴 수도 있고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모가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 할 일 다 하시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고모는 작은아버지를 보았고 작은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차키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일단 제사 준비나 하자. 친척들은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부엌에서는 고모와 형수들이 음식을 준비했고 마당에서는 남자들이 제사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미선은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그녀는 닦지도 않았습니다. 도연은 제사상을 차리며 시계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사상에는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정순이 매년 가져오시던 김치와 전은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언제 오시려나? 작은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고모도 문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시골이라 교통편 문제도 있고 해서 친척들은 제사를 일찍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녁 6시 정순없이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나눌 때도 정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음복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이 큰 상에 옮겨졌고 친척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일단 드시죠. 형수님도 오시면 드실 거고. 작은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음식을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드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미선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없는 제사상을, 어머니가 없는 음복자리를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형수님 전화는 안 되나? 고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현은 다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안 받으세요. 아이고, 걱정이네. 밤길에 혼자 오시는데. 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7시 반이네. 그때였습니다. 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을 지나 거실로 들어오는 발소리. 정순이었습니다. 형수님, 작은아버지가 반갑게 외쳤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우리 다 걱정했어요. 고모가 다가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제사는 끝났어요. 형수님 없이 지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늦은 게 잘못이죠. 정수는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구석에는 미선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식탁에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받았어요. 도시락인데 나눔 봉사하면서 남은 거예요. 고모가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형수님, 거기서 뭐 하셨어요? 도시락 나눔이요. 어르신들께 음식 나눠드리는 일이요. 정수는 의자를 빼내 앉으며 봉투에서 도시락 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습니다. 오늘 참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이 김치 냄새 맡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집에서 담근 김치 냄새 맡으니까 옛날 생각난다고, 어머니 손맛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수는 김치를 집어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김치 사람들이 맛있다며 나눠달래요. 제가 창피하다고 들었던 그 냄새로요. 그 말에 미선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미선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아, 너 나한테 냄새 난다고 했지. 버리라고 했지. 식탁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이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버렸어. 김치도 버렸고 버스 자리도 버렸어. 정순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근데 복지회관 가니까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더라. 손맛 좋다고 하더라. 정성스럽다고 하더라. 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더라고요. 냄새 난다고 피하는 사람,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정성을 보는 사람.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정순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선아, 일어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일어나라니까.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서운하셨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고모가 미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어머님 말씀 들어요. 일어나요. 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릎 꿇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해주면 돼. 미선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정순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 도시락 반찬을 옮겨 담았습니다. 배고프지? 다들 먹어요. 정순이 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화 안 푸셨어요? 화요? 화낼 일이 뭐 있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서운했을 뿐이에요. 내가 새벽부터 담근 김치를 미선이가 그렇게 쉽게 버리라고 하니까. 미선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이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나는 내가 좋아할까봐 덜 맵게 담갔어. 내가 먹기 편하라고 무도 얇게 썰었어. 근데 내가 냄새 난다고 하더라. 어머님, 그래도 괜찮아.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내 김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정수는 미선의 앞에 김치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먹어봐. 복지회관 할머니들이 맛있다고 칭찬하신 김치야.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익은 배추의 맛, 젓갈의 감칠맛, 마늘의 알싸함. 그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고모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그러지 마. 사람 마음 함부로 대하지 마. 알겠지?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수는 미선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이제 다들 밥 먹자. 식탁에는 도시락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도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수저를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봤죠? 우리 며느리가 사과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네요. 미선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음복이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정순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모도 정순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다음에 또 올게요. 미선 씨도 이제 정신 차릴 거예요. 친척들이 모두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엔 도영과 미선, 그리고 정순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그릇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릇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미선도 얼른 일어나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릇을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정순이 설거지를 하고 미선이 행주로 닦았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낮과 달랐습니다. 무겁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설거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님, 너 나한테 섭섭한 게 있니? 미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닦던 그릇을 내려놓고 정순을 돌아봤습니다. 정순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까 사과는 했는데 내 눈빛이 편해 보이지 않더라.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있으면 말해봐. 우리 이번 기회에 다 풀고 가자. 미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말해봐. 저, 어머님한테 정말 섭섭한 게 있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미선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입덧할 때요. 어머님이 반찬 보내주셨잖아요. 그래, 보냈지. 그때 어머님이 전화로 도연이 굶으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서운했어요. 정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저보다 도연 씨만 걱정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선아, 유산했을 때도 그랬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전화로 도연이가 속상해하니까 밥이라도 잘 챙겨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음식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아들 낳는 도구일 뿐이구나. 시어머니한테 나는 며느리일 뿐이지 한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구나. 미선은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선아, 너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어? 정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오해요?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순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입덧할 때 너 걱정돼서 반찬 보낸 거야. 내가 먹기 쉬운 것만 골라서. 하지만 어머님이 도연이 굶으면 안 된다고. 그건 내가 서툴렀어. 정순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 근데 며느리한테 미선아, 내 몸 챙겨. 이거 먹으라고 직접 말하는 게 어색했어. 우리 세대는 그런 말 잘 못하거든. 그래서 도연이 이름을 빌린 거야. 도연이 굶으면 안 되니까라고 하면 내가 부담 없이 받을 줄 알았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선아. 내 서툰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그렇게 큰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해. 어머님, 유산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정순이 미선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 몸 회복하라고 보신 음식 보낸 거야. 근데 그것도 어색해서 도연이가 속상해하니까라고 말한 거지. 도연이 밥 챙기라고 보낸 게 아니야. 미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 말이 서툴렀어. 그래서 음식으로 마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게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구나. 어머님, 저 정말 몰랐어요. 미선아, 나는 너를 아들 낳는 도구로 본 적 없어. 너는 내 며느리야. 소중한 내 가족이야. 정순이 미선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선아. 내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말을 제대로 못해서 내가 오해하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오해한 거예요. 제가 어머님 진심을 몰라봤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부엌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거실에서 지켜보던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 미선아.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소통시켜드리지 못했어. 정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우리 둘이 해결할 문제였어. 맞아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안 했던 거예요.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부엌에서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순이 먼저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이제 설거지 마저 하자. 그릇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 제가 할게요, 어머님. 미선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하자. 둘이 하면 빨라. 두 사람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말이 오갔습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복지회관에서 뭐 하셨어요? 도시락 나눠드렸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괜찮았어. 오히려 보람 있더라. 정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맙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나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싶었어. 미선은 정순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응? 다음에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정수는 손을 멈추고 미선을 돌아봤습니다. 너도? 네. 저도 봉사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어머님이랑 같이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감사해요, 어머님. 두 사람은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도연이 제사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로웠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정순이 부엌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랑 제대로 이야기 나눴어요. 오해도 다 풀었고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아니야. 나도 잘못 많이 했어. 그리고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셔. 이제 알았어? 응. 이제야 알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는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아침이었습니다. 미선이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개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정순의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정순이 이미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응,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눈이 일찍 떠지더라.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네, 아침 준비하려고요.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정순이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고 미선이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미선아, 된장찌개 끓일까? 내가 좋아하니까. 미선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순이 자신을 생각해서 메뉴를 정한다는 게 새삼 감사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순이 된장을 풀고 미선이 두부를 썰었습니다. 부엌에는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도연이 방에서 나와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우와, 뭐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요? 된장찌개야. 씻고 와. 곧 차릴게. 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화장실로 가며 흥얼거렸습니다. 엄마와 아내가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식탁에는 따끈한 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인사를 하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 감탄했습니다. 역시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미선이가 두부 썰어줬어. 미선이도 고마워. 미선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순이 김치를 집어 미선 앞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어제 복지회관에서 가져온 거야. 미선은 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어제 먹었던 그 맛이었습니다.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정성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맛을 음미하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냄새가 싫었습니다. 아니, 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냄새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은 서운함이 마음을 멀어지게 했고 그 거리가 김치 냄새마저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모든 것이 거슬리는 법이니까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미선이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어머님이랑 같이 김치 담가봐도 될까요? 정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미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좋지. 같이 담가서 다음 제사 때 올리자. 우리가 같이 만든 김치로. 정말요? 좋아요, 어머님. 미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도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은 화목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무거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짐을 꾸렸습니다. 정순도 서울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도연이 짐을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택시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잠시 후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짐을 싣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택시는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해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출발 시간까지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대합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엄마, 목 마르시죠? 제가 커피 사올게요. 도연이 자판기로 갔습니다. 정순과 미선만 남았습니다. 미선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정순이 미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서로 이야기 많이 하자. 오해하지 말고. 네, 어머님. 도연이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곧 버스 출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이 창가에 앉고 미선이 그 옆에, 도연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미선은 정순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고 정순은 그 무게가 편안했습니다. 도연은 뒷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봤죠? 우리 며느리 달라졌어요.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2시간쯤 지나 버스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짐을 챙겨 내렸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복잡한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엄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지하철 타고 갈게. 너희도 피곤할 텐데. 그래도 괜찮다니까. 너희 집이랑 방향이 다르잖아. 정순이 가방을 들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이 황급히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치 담글 때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그래, 연락할게. 정순이 지하철역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미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선아, 조심히 들어가. 네, 어머님도요. 사랑해요. 미선이 정순을 꼭 껴안았습니다. 정순도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정순이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봐. 도연이 기다리잖아. 정순은 손을 흔들며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좋아지셨네. 응. 어머님이 정말 좋은 분이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냄새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그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다음 제사 때는 시어머니와 함께 담근 김치를 올릴 것입니다. 그 김치 냄새는 이제 정성의 냄새로, 사랑의 냄새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 살아온 사람의 냄새, 세상을 견뎌낸 마음의 냄새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